네, 여기는 제이픽, 저는 정두사입니다. 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책 한 권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은유 작가의 올드걸의 시집이라는 책이고요. 네, 잘 보이시나요? 몇몇 분들에겐 익숙할 수도 있는 책 표지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6월 추천 영상에서도 이 책을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다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은유 작가의 첫 번째 산문집이었고요. 12년에 출간되었다가 절판되고 5년 만에 재출간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책 중에 하나였고, 저도 은유 작가의 팬으로서 되게 기다렸던 책인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표지도 새롭게 해서 나와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상처받고 응시하고 꿈꾸는 존재에게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책에서 48편의 시와 그거에 관련된 작가의 감상 에세이들이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세 파트로 나눠서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애정하는 작가인 은유 작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소개하고, 두 번째는 책에 대한 감상을 나눌 거고요. 세 번째는 짧게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책 소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은유 작가. 어떤 분들은 이 이름이 익숙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적극 추천하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은유 작가를 좋아한 지는 조금 되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은유 작가의 쓰기의 말들이라는 책에서 제가 처음 은유 작가에게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쓰기의 말들, 그 말들 시리즈는 유유출판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책에선 쓰기와 관련된 여러 책의 문구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작가, 은유 작가가 그거에 대한 에세이 같은 것을 엮은 걸 함께 묶었는데요. 그 책은 책 나름대로라도 너무 좋았고, 효린의 민박에서도 한번 등장을 해서 또 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네, 그 책을 입문서, 은유 작가 입문서로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처음 만났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글쓰기의 최전선이나 쓰기의 말들 같은 읽기 관련 책들을 통해서 은유 작가를 좀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은유 작가가 글쓰기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폭력과 존엄 사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간첩 조작 피해자, 즉 국가에 의해서 간첩으로 조작된 피해자들의 이야기들을 인터뷰 형식으로 묶어서 낸 책입니다. 그래서 은유 작가의 평상시 문체를 생각하거나 글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런 국가 폭력적인 사건까지 다룰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란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서 담담하게 그들의 무너진 일상과 당했던 폭력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무척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은유 작가를 떠올리실 때는 어떤 분들은 글쓰기의 최전선, 쓰기의 말들과 같은 읽기 관련 책으로도 은유 작가를 접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앞에서 언급한 폭력과 존엄 사이든지 알지 못한 아이의 죽음 같은 책을 통해서 사회 현장을 조명하는 작가로 은유 작가를 아는 분도 계십니다. 두 가지 측면이 다 은유 작가 안에 있어서 저는 은유 작가를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이나 아픔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유 작가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성이자 엄마이자 문자 중독자이자 문필 하청업자이자 수많은 존재로 나는 증식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책상에 있는 글쓰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약간 현장에서의 글쓰기로 저는 이해하고 좋아하고 팬으로서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책에 대한 감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 없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감상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앞부분에서부터 황동규 시인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시는 행복 없이 사는 훈련이다. 시는 행복 없이 사는 훈련이다. 베스트셀러 코너를 확인하다 보면은 힐링, 위안, 위로에 관련된 책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원하는 건 위로이고 위안일 수 있는데, 은유 작가는 여기서 좀 더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가벼운 치유와 긍정의 말이 삶의 눈을 멀게 할 때 시는 절망 속에서 불행한 채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은유 작가가 말하고 있는 시는 자칫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치유와 긍정의 말 때문에 우리가 삶에 대한 눈을 잃어버릴 때 시는 절망 속에서 불행한 채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은유 작가는 자기가 40이 넘어서 이 책을 썼을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민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마음이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그때 시를 읽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일이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마치 울프가 얘기한 자기만의 방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좀 힘들고 삶이 무너져 갈 때 우리는 어디론가 도망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로, 애인, 가족에게도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취미에 빠지기도 하는데 책에 빠지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은리 작가는 그 중에서도 시에 빠졌던 자기를 얘기를 하면서 행복 없이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불행, 불운같이 느껴지는 삶의 그림자들을 개인적으로 맞닥뜨리고 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해석해보고 그리고 생각해보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은유 작가는 문학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 소설, 에세이 같은 순수 문학들의 순기능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 문학이 구원이다 이런 말도 하고요. 여러 삶을 대신 경험할 수도 있다.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문학의 기능 중에 조명이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조명은 불빛 같은 걸 가리키는 말인데요. 즉, 한 인간의 삶을 환히 비춰서 그게 남루하고 비루하고 하찮아 보여도 조명해서 그 가운데 있는 고민과 어려움들과 절망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쩌면 고전의 힘이기도 하죠. 고전에서는 막 불륜이 주로 나오고 살인사건 이런 걸 나오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나오지만 그것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향할 때 우리도 모르게 공감이 가고 위로를 받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책의 순기능 중에 하나인 조명을 이 책에선 저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집안일, 빨래 개는 일, 아이와의 다툼, 그 다음에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든지 그 다음에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려움들까지도 담백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위로를 의도하진 않았지만 저는 적지 않게 계속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맞다. 나의 삶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었는데 은유 작가님도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런 위로도 받으면서 나도 은유 작가처럼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겠다. 그게 독서든지 음악이든지 어떤 식으로 나를 지키는 훈련들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또 다른 감상은요. 여성들의 이야기가 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일상에 짓눌린 작가의 이야기가 소개되면서요. 단순히 내가 어땠고요. 내가 뭘 느꼈고요. 그치지 않고 은유 작가는 여성들, 특별히 아내, 엄마들의 이야기들 자꾸자꾸 끌어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작년에 읽었던 82년생 김지영도 생각이 났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책에서는 일상에 짓눌린 작가가 거기서 어떻게 자기가 시를 붙잡고 살아갔는지에 대한 에세이를 담아냅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아내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엄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직업을 가진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서 그것을 확장해 나갑니다. 우리가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상, 평범한 하루하루가 누군가를 전제로 해서 유지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과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성에 대한 이야기, 억눌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해 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확장은 나중에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과 같이 사회 안에서 약자인 사람들에게까지도 닿게 됩니다. 네, 이제는 책의 몇 부분들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에 눈뜨는 일은 회의에 눈뜨는 일이고 회의에 눈뜨는 일은 존재에 눈뜨는 일이었다. 시를 읽는 동안 나 역시 생각에서 생각으로 돌아눕고 곱씹고 되씹고 뒤척이기를 반복했다. 흔한 기대처럼 시는 삶을 위로하지도 치유하지도 않는다. 사는 일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굳이 삶을 탐구하지 않을 것이다. 시가 내게 알려준 것도 삶의 치유 불가능성이다. 니체가 말했듯 상투어로 자신을 위로하는 끔찍한 재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바닥까지 시는 깊게 내려간다. 시를 통해 나는 고통과 폐허의 자리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법을, 고통과의 연결고리를 간직하는 법을 배웠다. 일명 진실과의 대면 작업이다. 어디가 아픈지는 정확히 알아도 한결 수월한 게 삶이라는 것을, 내일의 불확실한 희망보다 오늘의 확실한 절망을 믿는 게 낫다는 것을 시는 기뜸해 주었다. 황동규 시인이 말했듯이 시는 행복 없이 사는 훈련인 것이다.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나는 오해될 것이고 결국 나는 나를 비켜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삶은 명사로 고정하는 게 아니라 동사로 구성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을 오해받을지라도 순간의 진실을 추구하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며 살아갈 때만 아주 미미하게 조금씩 삶은 변하는 것 같다. 가족과 결합된 시간과 사건이 많았던 시기라서 동거인들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육아 집중기 시절 나는 좋은 엄마에 대한 높은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나와 남을 부단히 들볶았던 것 같다. 아이들이 먹을 밥을 차리는데 자꾸 한숨이 나는 내가 미워서 쓰기 시작한 글들이다. 아이들용으로 손이 가는 반찬을 해 놓을 때 그걸 먹는 남편이 미운 내가 싫어서 쓰기 시작한 글들이다.
먹는 일을 미워하던 사람은 예정에 없던 내 모습이었다. 다정함을 잃지 않는 것으로 인간의 품위를 지키고 싶었던 한 여자의 분투, 수없이 무너졌던 실패의 기록을 너그러이 품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은유 작가의 올드걸의 시집을 잠시 다뤄왔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 빌려보시든지 사서 이 책에 묶여있는 시와 함께 에세이를 함께 읽으면서 시와 일상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밖에 나가는 것도 자유롭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자유롭지 않는데요. 그럴 때 은유 작가가 한 것처럼 책 사이로 숨어서 잠시 우리의 일상을 잊고 조금 행복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위로보다는 조금 묵직하게 절망을 마주하는 위로를 우리가 좀 경험하면서 힘내면서 이 여름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애정을 듬뿍 담아 은유 작가의 책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